아이들이 꼭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과목은 약한 과목이 있잖아요. 그 못한 과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중학교 시절은 어떤 시절이냐? 자기의 진로를 탐색하는 시기예요. 내가 진로 역량이라든가 학교에서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많이 했다. 그런 학생들은 계열 적합형이 더 좀 유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신 낮은 사람이 학종으로 인서울대학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죠. 아까 우리가 사례를 보여드렸잖아요. 먼저 2020년 대입 전형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2, 고3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보면 입시를 좀 잘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한두 번 들으신 게 아닐 거니까. 근데 이제 고1부터 초중부까지의 부모님들은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여기가 다양한 부모님들 오셨기 때문에 제가 좀 기초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먼저 이제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시는 6번의 기회가 있는데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수시는 합격을 하고 등록 여부에 상관하지 않고 합격을 하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정시 지원이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수능 만점을 받았는데 고려대학교 의대에 합격을 했어요. 수시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교과 전형으로. 그렇다면은 등록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시 지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서울대 의대에 합격할 수가 없겠죠. 네. 수시와 정시는 일반 전형과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일반 전형은 일반적인 학생들, 모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일반 전형이고, 특별 전형은 대학교에서 독자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전형입니다. 가장 큰 예는 특성화고 특별 전형이 있죠.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이 특별 전형으로도 지원이 가능하고, 또 재직자 전형이라 해가지고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3년 취업한 다음에 또 뽑는 전형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를 비롯해서 한양대, 홍익대, 경희대 모든 대학들이 재직자 전형이 특별 전형이 있고 거기는 수능을 보지 않고 학생부와 면접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 애들은 또 한 가지 특이한 게 일반 전형으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성화고 학생들은 일반 전형도 가능하고 특별 전형에서 특성화고 특별 전형, 또 재직자 전형, 또 심지어는 고름기회 전형이라 가지고 고름기회 전형에서 또 특성화고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또 주어진 대학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형들을 활용해서 또 지원할 수가 있다. 네. 그리고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실적, 수능 이렇게 크게는 5가지의 선발 방식이 있습니다. 일반 전형에서 교과로 뽑고 종합도 뽑고 논술로 뽑고 실기실적도 뽑고 정시에서 수능도 보죠. 특별 전형에서도 마찬가지로 교과로 뽑는 전형이 있고 종합으로 뽑는 전형이 있고 논술만 없고요. 실기실적 전형이 있고 수능, 정시에서 수능으로 특별 전형을 뽑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전형들에 대한 특징들을 잠깐 말씀드리면 교과 전형은 아무래도 등급만 보는 거죠. 그래서 교과 등급 자체만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거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봅니다. 교과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한 모든 활동들, 출결부터 해가지고 행동특성 종합의견까지 해서 학생부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논술은 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시험을 보는 거고 실기실적 전형은 아무래도 예체능 아이들 위주의 어떤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능은 아무래도 정시에서 반영되는데 요즘의 추세는 수능에서 수능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부를 보고자 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습니다. 네,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잠시 후에 뒤에서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또 기초적인 것들 잠깐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상대평가, 9등급제를 지금 쓰고 있어요. 고등학교에서는. 네. 일단은 교과에서 9등급제, 현재 고2, 고3 학생들한테 해당되는 거죠. 고1부터는 5등급제로 바뀌죠. 그 뒤에 2018년도 대입에서 제가 비교해 설명해 드릴 건데, 일단 현재로는 9등급제다. 그래서 수능에서 국어, 수능에서 수학, 수능에서 탐구 과목도 9등급제로 이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8년도에서는 교과가 5등급제로 바뀌고, 수능은 9등급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러니까는 9등급제를 알고 계셔야겠죠? 비율은 1등급이 4%, 그러니까 100명 중에 4명까지가 1등급, 그 다음에 100명 중에 11명까지가 2등급, 그 다음에 100명 중에 23명까지가 3등급, 100명 중에 40명까지가 4등급, 그죠? 그 다음에 60명까지가 5등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평가가 있죠. 절대로 평가하면 현재 중학교 교과 성적이 절대평가입니다. 그죠? 90점 받으면 A, 8점 받으면 B, 7점 받으면 C. 이것처럼 수능에서도 수능 영어,
같은 경우에 9점 받으면 1등급, 8점 받으면 2등급, 7점 받으면 3등급 이런 식으로 절대평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사와 제2외국어는 50점 만점이거든요. 그래서 50점 만점에 한국사 40점 이상이면 1등급, 그 다음에 35점이면 2등급 하는데 25점, 절반만 맞아도 4등급을 받습니다. 한국사를 이제 서울대학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절반만 맞아도 된다. 4등급만 맞아도 괜찮다. 예, 일단 말씀드리고 한국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4등급 정도만 맞으면 되니까 중학교에서 한국사 배울 때 그때 좀 잘 해놓으시면 고등학교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2외국어가 50점 만점에서 45점이 1등급, 네, 40점이 2등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중학교 학부모들에서 제가 살짝 도움 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이 지역, 즉 마포 지역에 있는 중학교 210명 아이들에 대한 성적 분포예요. 그래서 국어를 A 받은, 9점 받은 아이들이 전체의 33%, 수학은 25%, 과학은 30%, 그 다음에 영어는 28%, 사회는 31%인데 이건 인원수입니다. 210명 중에 33%면 69명이 90점을 받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에 25%니까 53명이 9점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얘네들이 절대평가잖아요? 상대평가로 돌아갔을 때는 과연 등급이 어떻게 될까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중학교에서 절대평가에서 90점 받으면 잘한 거잖아요? 90점 받은 애들이 반에서 한 5명 정도? 많으면 7명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럼 그 정도는 굉장히 잘한 건데, 걔네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겁니다. 상대평가에서 1등급이 4%이기 때문에 210명 중에 4%면 8명이고요. 11%가 2등급이니까 23명까지가 2등급. 그 다음에 3등급이 23%이기 때문에 48명까지. 그 다음에 4등급이 40%인데 84명이니까 수학을 기준으로 53명이라면 수학 90점 받은 애는 4등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 지금 90점 받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예상 성적은 4등급이다. 9등급제 하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머니들하고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와서 첫 시험 보면 깜짝 놀라죠. 아마 2학년, 3학년 보면서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예, 깜짝 놀라십니다. 우리가 그래도 중학교 때 좀 했는데, 90점 다 넘었는데, 그러면 그래도 못해도 2등급은 나오지 않겠냐 했는데, 4등급, 3등급, 심지어 5등급 나오고 그러면 학원을 바꾸죠. 네. 왜냐면은, 아이가 열심히, 왜냐면 고등학교 수학 같은 경우는 세 번 정도는 보고 들어갔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0점이 안 나오거나 등급이 4등급 나오면 깜짝 다 놀라실 겁니다. 근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차이점이에요. 절대평가는 그냥 그 점수만 맞으면 다 그 등급을 받는 건데, 상대평가는 전체 아이들 중에서 상대적인 비율이기 때문에 내가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딴 애들이 못 보는 게 중요해요. 그쵸? 내가 잘 보는 것도 중요한데 딴 애들이 못 봐야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봐야 돼요. 이게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좀 어렵죠. 학교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므로써 변별력을 줘야 되니까. 만약에 100점 맞는 아이들이 4%를 넘어갔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4명까지가 1등급인데 6명이 100점을 받았다. 그러면 전체 2등급입니다. 1등급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낼 수밖에 없죠. 이게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우리가 등급을 받는다는 게, 1등급 받는다는 게 그게 쉬운 건 아니다. 예. 그리고 모든 과목을 다 잘할 수 있는 게 쉽지 않아요. 예. 뒤에 나오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학별로 제가 이제 등급선을 이제 말씀드린 건데, 수능 성적 기준으로 해서 서울대, 연대, 고대가 수능 평균 1등급대 아이들이고, 그 다음에 서강대, 성균, 한양대, 중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2대 정도까지가 수능 1.8등급 정도. 예. 그리고 보통 여기가 이제 2등급, 2.0 정도 됩니다. 동국대, 홍대, 숙대. 예. 그리고 2.4등급이 여기 이제 단국대, 광운대, 명지대, 항공대, 과학기술대 이렇게 되고, 여기 서울 마지막 36대, 서경대 여기가 3등급대예요. 그럼 아까 제가 중학교에서 90점 받으면 4등급 나온다고 그랬는데, 네, 이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물론 똑같이 예상되는 건 아니지만, 중학교 성적하고 고등학교 성적이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상대평가하에서 등급을 받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이제 수시에서는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까? 수시가 아까 교과전형이 있고 종합전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교과전형 같은 경우는 요 등급하고 비슷한 분포를 유지합니다. 여기가 1등급대, 교과 1등급대. 그리고 이대, 건대, 동대, 홍대 여기 숙대까지가 2등급대. 그러니까 2.0 이내에 들어와야 돼요. 2.0 이내.
그리고 여기가 3등급 이내에 들어와야 된다. 교과전형에서. 네, 교과전형에서 그렇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떨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여기도 2등급대 애들이 붙죠. 그리고 건대, 동대, 홍대, 숙대도 3등급대 애들이 붙습니다. 요번에 저희 컨설팅에서 3.5등급 숙명여대 컴퓨터공학과에 합격을 했어요. 3.5등급. 그게 왜 가능한 거냐? 1학년 때부터 그 관련된 활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5등급대가 아까 제가 강원대학교 합격했다고 얘기했죠. 강원대. 예. 근데 5등급대가 저희는 또 국민대도 합격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다. 어떻게 방향을 잡고 처음부터 준비하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입학하자마자 준비하는 게 아무래도 가능성이 더 높겠죠. 네. 그리고 3.5등급이, 네, 아까 이제 숙대부터 했는데, 뒤에 이제 2부에서 또 자세하게, 합격자 사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4년대학교 올해 모집 정원입니다. 모집 정원은 매년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네,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계속 줄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올해 고3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올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87명을 줄였습니다. 입학 정원을 줄였어요. 예, 올해 역대급으로 고3 재학생도 많지만, 그쵸? 황금 돼지띠. 예, 그리고 또 뭐가 많을까요? 재수생들이 올해 또 역대급으로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재수생들이 역대급으로 제일 많았는데, 그걸 또 올해 또 아마 갱신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입시가 더 치열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형별로 분석을 해드리면 전국 4년제 대학 기준으로 해서 수시 교과 전형의 45%를 뽑습니다. 교과로 많이 뽑죠. 그리고 종합으로 23.6%, 정시는 20%. 이건데 제가 뭐랬어요? 전국 4년제 대학교예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대학교까지 195개가 있거든요. 전국에. 서울에 있는 대학교, 아까 인서울대학교 보여드린 게 36개입니다. 그러면 수도권 대학교는 어떻게 되느냐? 수도권 대학은 종합전형이 28.9%, 교과는 19.5%, 수능은 39.8%. 전국에 있는 4년제 대학교, 지방대학교하고 비교했을 때 경기권까지, 서울 경기권에 있는 대학을 비교하면은 종합전형이 좀 많이 늘어났고 정시도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가고 싶은 서울 상위 15개 대학교는 어떤가? 학생부 종합전형이 30.8%, 정시가 39.3%, 교과가 11.7%. 즉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우리가 수시에서 학생부를 준비한다면은 물론 당연히 교과는 종합전형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교과를 어떻게 보느냐인데 2부에서 교과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설명을 다시 해드릴 거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중요하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원 전략은 일단 뚜렷한 진로의 목표를 설정해 두고 이를 달성하기 꾸준히 노력한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나 계열을 명확하게 잡고 그와 관련된 활동들을 꾸준하게 그리고 열심히 그리고 심화적인 활동들을 학생부에 기록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 교과 성적이 모두 높진 않지만 꾸준한 노력으로 점점 더 성적이 좋아진 학생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충실한 학교 생활을 하는 애들 원해요. 그러니까 모든 성적이 다 고른 학생이 가장 좋습니다. 모든 성적이 고르면 좋은데 아이들이 꼭 그렇진 않잖아요. 어떤 과목을 약한 과목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고 그 못한 과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적이 좋진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성적이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 그게 학생부의 기록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충실하고 지원학과에 관련된 교과형과 비교과형 모두 균형을 갖춘 학생. 그러니까 교과목 선택을 잘해야 되죠. 자기가 전공에 관련된 교과목 선택을 했는데 교과목 선택이 1학년 때 합니다. 그러니까 1학기 때 선택을 먼저 하고 2학기 때 다시 확정을 해요. 2학년 때부터 선택 과목을 들어가잖아요. 근데 1학년 때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고등학교 입학 전부터 본인이 가고자 하는 계열이 뭔지, 하고자 하는 학과가 뭔지, 그걸 위해서는 어떤 교과목을 들어야 되는지, 어떤 거를 탐구해야 되는지를 미리 사전에 알아볼 필요가 있고, 중학교 시절은 어떤 시절이냐? 자기의 진로를 탐색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경험해보면서 내가 자연계열이 맞는지, 내가 문과가 맞는지, 내가 의학계열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내가 순수 자연으로 가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경험해보고 찾아보면서 자기한테 맞는 계열과 학과를 찾는 과정이 중학교 과정입니다. 고등학교 와서 그걸 하고 있다. 일단은 좀 많이 늦었죠. 네.
그래서 중학교 부모님들은 그런 것들 참고하셔서 준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로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요 세 가지를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학업 역량은 뭘 보느냐? 학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수학 능력이에요. 그리고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그 다음에 탐구 역량을 봅니다. 그리고 진로 역량으로는 지원, 전공, 계열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 노력과 준비 정도에 대해서 보고요.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및 성취도,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역량으로는 인성과 발전 가능성이 크게 나아지는데, 인성은 공동체 일원으로서 바람직한 사고와 행동, 협업, 소통, 나눔, 배려, 도덕성, 리더십, 성실성, 학교생활 수실성을 이제 인성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발전 가능성은 현재 상황이나 수준보다 질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향상할 가능성이 있는지, 자기 주도성과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경험의 다양성, 리더십들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예. 그래서 학생부 종합적 이 종합적인 내용들을 다 가지고 판단하는데 자세한 건 2부에서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학년도 올해 주요 변경 특징 사항입니다. 수능 최저가 완화되었습니다. 고려대학교가 수능 최저 기준을 탐구 2과목 평균에서 1과목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에서 경영대학교가 4.5라는 말도 안 되는 최저를 만들어 놨는데 올해 4.8이라고 확 낮췄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대가 지역 선발은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에서 최저가 3.7이었는데 3.8로 수능,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과목 중에서 3과목 합해서 8등급이니까 그렇죠? 2등급, 그 다음에 4등급 맞아도 되겠죠. 3.8이니까. 그래서 최저를 낮췄고 학생부 종합전형2가 서류 전형입니다. 서류를 보는 전형인데 수능 최저 기준을 미적용합니다. 원래 2합5라는 최저가 있었습니다. 근데 수능 최저를 미적용하고 숙명여대가 지역균형 선발 교과 전형입니다. 2합5에서 2합6으로 그래서 3등급 이렇게 맞아도 된다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계열별 수능 응시 지정 과목 폐지. 우리 그 질문하신 분들 중에 사탐 과목 선택해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 자연계열 가려고 하는데 수능 응시 지정 과목을 폐지했기 때문에 사탐을 봐도 자연계열에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올해 고려대학교가 그 다음에 시립대가 홍익대학교가 계열별 수능 응시 지정 과목을 폐지했습니다. 즉 계열에 상관하지 않고 사탐을 봐도 상관이 없다, 과탐을 봐도 상관이 없다 그 얘기예요. 탐구를 뭘 해도 상관이 없다. 단 조건이 있죠. 자연계에서 과탐 선택 시 3% 가산점 부여. 그렇죠? 그 다음에 시립대는 인문계는 사탐 2과목에 3%, 자연계는 과탐 2과목에 3% 가산점 부여하겠다. 그 다음에 홍익대는 미적 기하에 3% 주고 과탐에 3% 가산점 부여하겠다 해서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이 3개 대학 말고 15개 대학, 주요 대학교에서 나머지 대학교는 과연 탐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울대 빼고 모든 대학이 사탐을 봐도 됩니다. 자연계열 지원할 시. 그러니까 서울대만 자연계열 지원 시 미적분기와 과탐이 필수고 나머지 대학교는 탐구가 뭘 봐도 상관없다. 단 조건이 있죠. 정시 지원할 때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내가 과탐과 그다음에 수학 미적분 기하를 잘할 수 있다면 사탐이나 확률 통계를 하지 마시고 보는 게 좋죠. 가산점을 받는 게 좋으니까.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무 못해. 그럼 전략적으로 사탐을 선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28년 대입 전형,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부모님 이후부터의 이제 전형인데요. 일단 고교 학점제 전면 도입이 됩니다. 학점제라는 건 뭐냐면 졸업을 지금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출결 일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결 일수에 따라서 졸업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학점제가 들어오면은 학점을 이수하면 돼요. 그러니까 출결에 상관하지 않고 출결 일수가 중요하지 않고요. 대학교처럼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고등학교 졸업이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고요. 수업 시수가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는 204단위에서 192학점. 이게 1단위가 1시간이에요. 50분짜리 1시간. 그리고 1학점이 50분짜리 1시간인데 192시간으로 시간이 확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 남는 시간에 뭐 하냐? 비교과 활동을 많이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고등학교 1학년 애들부터는 학교의 교과 성적도 중요하지만 비교과가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걸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에서 일반, 진로, 융합, 신설비, 재구조화인데 뒤에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교과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 그러니까 1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은 공통 과목입니다. 1학년 때 공통 과목이 있고 2학년 때부터 선택 과목을 하는데 일반 선택 과목이 있고 진로 선택 과목이 있고 융합 선택 과목이 올해 신설됐어요. 네, 그래서 신설된 과목들을 좀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 교과에서 1학년 때 행렬과 연산이 재편성됐죠. 행렬과 연산이 2015년 교육개정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그 전에는 행렬과 연산이 있었는데, 근데 2022년 요번에 아이들부터는 행렬과 연산이 이제 다시 또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내신 평가가 기존 평가의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이렇게 바뀌었어요. 기존 9등급제는 1등급이 4%, 2등급이 11%인데 5등급제는 1등급이 10%까지예요. 그러니까 2등급 대 애들도 1등급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3등급, 4등급 대 아이들이 이제는 2등급이 될 수 있다는 거고 5등급, 6등급 대 애들도 3등급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7, 8, 4등급, 그래서 이렇게 5등급제로 바뀌는데, 자, 이걸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교과에 대한 변별력이 없어졌겠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대학교에서 가뜩이나 지금도 학생부가 지금 변별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신의 변별력 약화가 바로 학생부 정성평가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능에서도 학생부를 볼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 올해부터 2026년부터도 벌써 학생부를 보겠다는 대학이 연세대학교,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이런 학교들이 벌써 생겼습니다. 자, 절대평가가 지금 절대평가 A, B, C, D, E, 그러니까 중학교처럼 절대평가도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상대평가 5등급제도 함께 시행을 하겠다. 그래서 학생부에 기록되는 성적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교과는 이제 일반 교과까지 합해서 공통 교과와 일반 선택 과목이 보통 교과인데 원점수가 기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A, B, C, D에서 절대평가입니다. 90점이면 A, 80점이면 B, 중학교처럼 A, B, C, D 성적평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등급이 나와요. 퍼센트로 상대적으로 10% 안에 들어가면 1등급 이렇게 등급이 표시되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 A가 몇 %인지 B가 몇 %인지 이런 게 나오겠죠. 그거에 따라서 이 학교 시험 문제가 쉬웠는지 어려운지도 알 수 있고, 이 학교에 좋은 애들이 많은지 아니면 또 공부 못하는 애들이 많은지 이런 것들도 이런 걸로 또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과목별 평균과 같이. 그 다음에 수강자 인원수도 나오죠. 한 가지 기존하고 좀 달라진 건 뭐냐면 표준 편차가 없어졌어요. 네, 표준 편차가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교과목에 대한 표준 편차가 없어졌다. 예, 이렇게 보시면 그게 좀 달라졌다. 그 다음에 성취도가 들어왔다. A, B, C, D. 예, 이게 좀 달라졌다. 그러면 융합 선택 과목은 상대평가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A, B, C, D, E 절대평가만 기록이 되고요. 진로 선택 과목과 융합 선택 과목은 절대평가로만 기록이 된다. 네. 그 다음에 내신 평가가 고등학교 1학년부터 바뀝니다. 지식 위주, 암기 위주의 오지선다형을 가급적 지양하고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평가 수는 논서 수령을 확대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있는 중인데 실제 학교에서 이게 실행한다는 게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서술형이 시작되면은 주관적 판단에서 채점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1학년에, 한 학년에 국어 선생님이 한 분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최소 2분에서 3분 정도가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선생님들마다 채점하는 기준이 물론 같이 합의해서 하겠지만 어떤 선생님은 뭐 오타 있어도 그냥 점수 줄 수 있는데 어떤 선생님은 마침표 안 찍었다고 감점을 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선생님마다 주관적인 견해에서 1, 2점 차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평가에 대한 부분이 아직 명확하게 되지 않아서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는 뭐라고 그러냐면 처음에 이런 말을 했을 때 평가원에서 문제를 내라. 그리고 평가원에서 채점을 해라.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평가원에서 출제하거나 평가에서 채점을 하진 않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고요. 아마 학교별로 들어갈 텐데 아마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수학 교과 과정에서 2025년 개정의 교육과정이 현재는 수학 상하, 수원, 수투, 수학 상하가 1학년 때 배우는 거고 수원, 수투가 2학년 때 배우고 확률 통계 기하 미적분이 이제 선택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이과를 간 애들은 기하 미적을 하고 그 다음에 확률 통계 문과 간 애들이 하는데 이제 요번에 고1 아이들, 2028년도 대입에 반영된 아이들은 2022 교육개정 과정을 따릅니다.
그래서 공통수학 1, 2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이름이 바뀌고 여기 행렬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학 1이 대수라고 바뀌고요. 수학 2가 미적분 1로 바뀝니다. 그리고 확률 통계는 그대로 있고 기하 미적분이 심화 수학이라 해서 기하와 미적분 2라고 이름이 이렇게 바뀝니다. 자, 이 빨간색으로 네모친 게 뭐냐? 이게 수능 시험 범위예요. 자, 현재 수능 시험 범위는 수학, 수원, 수투가 공통 과목이고 확률 통계, 기하 미적분이 선택 과목입니다. 그래서 확률 통계든 기하든 미적분 선택을 해서 시험을 보는데 이제부터 2028년도 대입부터는 요것만 시험 봐요. 대수, 미적분, 확률 통계 선택 과목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과목 선택을 할 때 자연계열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나 기하고 미적분, 요 미적분 2죠. 어려우니까 선택 안 할 거야. 확률 통계, 미적분 요것만 이제 문과 애들하고 같이 하는 게 편하지 아무래도. 예, 그래서 요것만 할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수능 시험에서도. 예. 그래서 학생부를 보겠다는 겁니다. 예, 너가 이과로 올 거야? 그러면은 고등학교 때 요거 선택해서 들었어?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현재 지금 서울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네. 이게 이제 2022년도 교육개정 과정인데요. 공통 과목이 공통 국어, 수학, 그 다음에 공통 영어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이 이제 2학년 때 선택하는 과목입니다. 화법과 언어, 독서 문학, 그 다음에 대수, 미적분, 확률 통계, 영어 원투인데, 제가 이렇게 분홍색으로 색칠한 게 수능 시험 범위. 그 다음에 주제 탐구, 요렇게 파란색으로 한 게 요번에 새로 들어온 신설 과목이에요. 과목이 굉장히 새롭게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여주죠. 이게 융합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예, 이렇게 또 신설된 과목들이 많다. 그 다음에 탐구를 한번 볼게요. 사회하고 과학이 있는데,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 요게 수능 시험 범위예요. 예전에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 이런 과목, 세계사, 이런 게 정치와 법, 이런 것들이 수능 시험 범위였거든요. 근데 이 선택 과목이 다 없어지고 다 공통으로만 이렇게 보겠다. 지금 이거고, 과학 같은 것도 보시면 물리 1, 2 이런 과목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렇게 바뀌고 새로운 과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예, 파란색 과목이 신설된 과목이라고 했죠. 이렇게 새로운 과목들이 많이 들어왔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2학년 때부터 네가 전공에 관련된 과목들을 선택해서 잘 들어야 돼. 2학년 때부터 네가 가고자 하는 학과가 뭐야? 이렇게 진로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을 네가 잘 선택해서 들어. 지금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고1 때부터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고1 1학기까지는 자기의 진로를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자, 수능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잠깐 말씀드렸지 자연계에서 공통 과목이 이제 대수하고 그다음에 미적분, 예, 그건 확률 통계 이렇게만 되어 있고 선택 과목이 없어짐으로써 자연계열에 대한 변별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수능의 변별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정시에서 학생부를 반영하는데 지금도 현재 실행을 하는 대학들이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능 교과 과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바뀌었다. 특히 직업탐구에서 성공적 직업생활이라는 요 과목이 이제 특성화고 아이들이 시험 보는 과목이거든요. 근데 요 선택 과목이 없어지고 공통 과목만 성공적 직업생활만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18년 입시 개편에 따른 전망을 보면 수능과 내신 모두 변별력이 약화됐다는 거고 수시 학생부 정성평가와 대학별 고사가 강화되었다는 겁니다. 대학별 고사는 면접이 아마 강화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정시에서 수능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부도 반영해서 평가한다. 보시면 2023년도에 서울대가 지금 학생부를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서울대가 정시에서 두 가지 전형이 있거든요. 학교장 추천 전형하고 일반 전형인데 둘 다 학생부를 반영합니다. 고려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반영한 건 아니고 교과를 반영해요. 그래서 교과를 반영하는 정시 전형이 있고 수능만 반영한 일반 전형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부터 연세대학교, 성균관대 사범계열, 부산대 의대치대, 한양대가 학생부 전체를 다 봅니다. 그래서 10%에서 20%까지 수능 플러스 학생부 이렇게 정성평가로 지금 볼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이게 2028년도 대입에서는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학생부가 이제 중요해졌다. 이건데 성공적인 대입 준비를 위한 방법을 잠깐 정리해드리면 자신의 진로를 설정하고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서 심화된 탐구활동이 대입 성공의 필수 조건이다. 어떻게 내가 학과를 정하고 거기에 관련된 심화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탐구 주제, 합격자들의 탐구 주제를 저희가 그 자료집에 다 넣어놨습니다. 서울대부터
건대, 홍대, 동대, 수대까지 합격한 아이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계열별로, 학과별로 어떤 탐구주들에서 애들이 합격을 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책을 읽었는지, 도서 목록도 학과별로 다 정리를 했어요. 저희가 갖고 있는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가 한 20년 정도 이제 대입 컨설팅을 진행을 했고, 갖고 있는 자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10분의 1만 책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엑기스만 담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히 교과 성적이 높은 것보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학교 활동을 통해 자신의 진로와 학업 능력을 인증을 해야 됩니다. 교과 성적만 높은 거는 교과 전형에서만 필요합니다. 네, 교과 전형에서 필요해요. 근데 교과 전형만 준비하기에는 학생부 종합표를 너무 많이 뽑거든요. 그래서 학종을 같이 준비할 필요가 있겠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학교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와 학업 능력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뒤에 또 이제 Q&A 시간이 또 있는데, 2부까지 끝까지 다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연세대학교 중앙 아카펠라 동아리 야얀이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께 모두 반갑습니다. 혹시 아카펠라에 대해 아시나요? 아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악기 없이 목소리로만 화음을 쌓아서 음악을 만들어가는 장르입니다. 이제 아카펠라의 대표곡이라 할 수 있는 자바 자입으로 무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I love coffee, I love tea. I love the job and it loves me. Coffee and tea and the job and me. A cup, boy. I love Java, sweet and hot. Who's Mr. Roller on a coffee pot? Shoot me the pot and throw me a shot. A cup. Oh, slip me a slump from that wonderful mouth that I couldn't run till I'm stuck in a jar. A slice of onion and a roll one. Waiter, percolator. I love coffee, I love tea. I love the job and it loves me. Coffee and tea and the job and me. A cup. Boston beans, soybeans. I said those little green beans. Cabbage and greens. You know that I'm not unless it is a cherry coffee bean. Donkey boy, I love Java, sweet and high. Westminster Mall on the coffee boy. Shot me the pour and pour me a shot. A cup. Oh, Jimmy the Pie, a wonderful look, and I can't run down. Throw up your naked in the petrol. Take it slow. Waiter, percolator. I like coffee and tea. I love the job and it lasts me. Oh, well, the coffee and tea and the Java and me. Oh, yeah. A cup. Boy. 네, 감사합니다. 이 곡으로 야얀이 어떤 동아리인지 느껴보셨길 바랍니다. 네, 바로 우리 연세대의 대표 응원가죠. 연세여 사랑한다. 지금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한다 영생 내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사랑이 되어라 사랑한다 영생 사랑한다 영생 내 가슴 속에 영원히 남을 사랑이 되어라 영원히 나를 사랑이여라.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의 자녀분들도 연대에 오셔서 저희와 함께 노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다양한 정연으로 들어와서 학생분들이 얼마나 힘든지요. 학부모님들께서 엄청 많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조금 이 컨설팅을 좀 일찍 만났더라면 서울대를 갔을지도 했는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지난 주룩주룩 오늘을 기억하는 뚜뚜루뚜 어둠 속에서는 불을 붙이고 지금은 노래하는 거야 작은 동작 오가는 메시지로 오늘을 기억하는 노을빛을 보는 비를 맞고 있는 그냥 오늘의 노래라는 거야 잠들기 전에 떠오르던 미안을 쓰면부터 오늘의 노래가 나를 내려 정겨운 길로 세상을 잘 거리다가자 어쩌면 모두가 비슷할 거야 아쉬움은 누구라는 노래요 해가 뜨면 그게 같은 정도로 작은 농담 오가는 메시지로 오늘을 기억하네 노을빛을 보는 비를 맞고 있는 그냥 오늘의 노래하는 거야 만났어도 느껴지는 너는 말 언젠가는 거기서부터 시작해 오늘의 무대가 막을 내리면 잠깐 길로 세상을 걸거리다가 어쩌면 모두가 비슷할 거야 아쉬움은 두고 난 노래로 해가 뜨면 그래 다음 장으로 내일은 가끔씩 알맹이 없이 와 그래도 떠나가야지 모두 똑같지만 나를 쏟도록 나를 내리면 그냥 세상을 거리다가 어쩌면 모두가 비슷할 거야 아쉬움은 두고 난 노래로 오늘의 무대가 나를 내리면 저 반짝반짝 나가자는
자, 오늘은 이제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실제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또 잘못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한 4가지 정도 가장 많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성적으로 당락,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된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다 손 들어보십시오. 아니다. 아니다고 훨씬 많으시네요. 이것은 합격이 이제 성적으로 합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적이 또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은 학업 역량하고 또 진로 역량 그리고 공동체 역량을 골고루 보기 때문에 여기서 학업 역량이라는 것이 바로 학업 성취도 성적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성적이 전혀 안 되는데 학종이라는 것이 서류만으로 합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성적도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성적이라는 것이 교과에서처럼 그런 정량평가, 등급에 대한 어떤 그런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수치화된 계산으로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은 그런 학업의 성취도도 보겠지만은 학생부에 적혀있는 다양한 비교과 활동과 학업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과정들을 중요하게 살펴보다 보니까 정성평가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학생부에 기대된 학생의 노력과 그런 연계된 활동들을 같이 평가하기 때문에 정성평가가 중요하고요. 등급도 중요하겠지만 등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원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원점수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90점, 80점, 70점 이런 점수대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어떤 고등학교는 학교마다 90점을 받아도 5등급인 고등학교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목표는 원점수를 최대한 좀 높이 받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등급은 내가 관리할 수 없지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원점수는 하나라도 더 맞춰서 내 성적 관리에 좀 신경을 쓴다면 종합전형을 지원할 좀 더 유리하게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에 있는 세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는 원점수 90점 이상 정도를 받아줘야 좀 써볼 수가 있고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80점대 정도를 맞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또 70점대라서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건 서류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고 일반적으로 원점수가 80점 이상은 받아주는 것이 수시 종합전형으로 쓰는데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학생부 종합전형은 깜깜이 전형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깜깜이라는 것은 앞을 알 수 없다, 결과를 알 수 없다는 것인데 종합전형 초기에 어느 고등학교에 선생님께서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같은 반 친구인데 같은 대학, 같은 학과를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성적도 우수하고 선생님이 보시기에 서류도 잘 갖춰진 A라는 학생이 불합격하고 B라는 학생이 서류를 통과해서 합격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건 누가 붙을지 떨어질지 모르는 전형이다 라고 해서 깜깜이 전형이라는 말을 썼는데 과연 그럴까요?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렇지 않습니다. 깜깜이 전형이 아니라 대학의 전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인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대학에서는 아까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 부분에 대해서 각기 다른 평가 기준으로 다른 비율을 적용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어떤 서울대학교에 붙은 학생이 연대나 고대에 떨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결석이나 지각이 있으면 학종 지원에 불리하다.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질병이나 이렇게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생결을 쓰는데 이런 부분도 영향을 주지 않느냐는데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정된 학교에서 인정해주는 결석이나 지각의 경우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요. 다만 이제 미인정 지각이나 결석이 있죠. 내가 결석을 했는데 그것이 학교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학생 기록부에 보면 미인정이라는欄이 있어요. 거기에 지각이나 결석이 적혀 있는 경우 뭔가 불리하지 않느냐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 번 정도 지각이나 결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결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2번 이상 그런데 3번, 4번 이렇게 반복된다 그러면 서류에서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그만큼 학교 생활에 성실하지 않았다라는 반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서류가 통과되고 내가 미인정 결석이 2번 정도 지각이나 결석이 2번 정도 있다 하더라도 대학에 따라서 면접에서 그런 부분들을 또 보완해서 설명할 수 있다면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그것이 그 결정적인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미인정 결석이 한 번 지각 있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번엔 진로와 관련 없는 동아리 활동을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 지원이 불리하다. 이것도 많이 묻는 질문이신데, 그런데 실제로 학교에 가서 내가 이제 1학년 또 2, 3학년 같은 경우도 내가 원하는 동아리를 못한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막상 학교에 들어가면 내가 과학 동아리나 뭐 수학 동아리에 들고 싶지만 또 컴퓨터 동아리에 들고 싶지만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면접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가위바위보를 하더라고요. 공정하게 한다고.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내가 앞으로 진로로 하고 있는 학과의 동아리에 가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종합전형을 쓰는데 불이익이 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에서 입학사정관도 그런 학교의 그 실정, 사정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화학과를 지원하는데 화학 동아리에 가입해서 활동하면 훨씬 유리할 수 있겠죠. 하지만 화학 동아리가 아니라고 해서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어떤 동아리에 가입하더라도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내가 거기서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또는 프로젝트를 제안한다거나 또는 뭐 이제 기수 회장이 된다거나 해서 주도적으로 그 동아리를 이끌어갈 수 있다면 그건 높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 컴퓨터 관련 계열로 진학을 하고 싶은데 거기 동아리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차선으로 영화 감상 동아리에 이제 들어간 것이죠. 이 학생은 어떻게 이제 준비를 해야 될까요? 내가 원하는 것은 컴퓨터 쪽인데 동아리는 영화 감상 동아리를 들어갔어요. 자, 영화를 보다 보면 왜 추천 알고리즘이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도 그렇고 넷플릭스도 그렇고 내가 자꾸 이제 보다 보면은 그 알고리즘이 돌아서 나의 성향과 비슷한 내가 좋아하는 그런 영화나 프로그램을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띄워주죠. 이런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부모님들 중에 이제 자녀와 같은 아이들을 쓰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나 또는 그 유튜브에 내가 잘 보지 않는 그 영상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건 같은 아이들 써서 그런 겁니다. 이 학생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진 거죠. 나는 알고리즘이 뭘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서 코딩을 학습하고 데이터 분석을 공부하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 부분에 더 심화된 학습을 보고서를 제출하고 발표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학과를 지원하게 됩니까? 자,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에 지원할 수 있게 되죠. 자, 연극영화과와 데이터 사이언스가 처음에는 연결이 안 됐는데 이렇게 되니까 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1학년 때 내가 동아리가 내가 앞으로 진로가 아직 정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정해졌는데 동아리가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내가 지금 속해 있는 동아리에서 내가 원하는 진로의 방향과 연관시켜서 탐구활동을 진행한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의 여건이나 동아리가 많이 개설된 학교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입학사정관이 대학에서 그 고등학교의 상황을 차별적으로 대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준비를 했고 노력을 했는지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서류를 평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1학년 때 동아리가 맞지 않는 동아리에 가입했다고 해서 학종이 불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그 동아리에서 내가 앞으로 진로로 선택하고자 하는 학과와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까? 그쪽으로 좀 더 활동을 좀 확장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평가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각각의 영역을 살펴보는데 종합전형이 깜깜이 전형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전형별로 그 요소를 정확하게 입학사정관들이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학업 역량 같은 경우는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와 의지, 탐구 역량을 아주 세밀하게 살펴봅니다. 그리고 진로 역량은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및 성취도.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을 듣는데 2학년 때부터는 선택 과목을 듣습니다. 자기가 진로와 관련된 과목들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고 그 이수 과정에 대한 성취도도 함께 살펴봅니다.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이런 것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공동체 역량은 협업 능력, 나눔과 배려 도덕성, 리더십, 성실성, 자기주도성, 문제 해결력, 경험의 다양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대학마다 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것만은 아니고 이 부분에 플러스 되거나 마이너스 되거나 그런 가감이 있고 또 반영하는 비율도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전형을 꼭 반드시 분석을 하고 대학에 지원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지원할 때는. 자, 서울대학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없습니다. 종합 전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역균형 전형이고 하나는 일반 전형이에요. 아시다시피 이 두 가지 전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전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아시는 분 있을까요? 네, 저기 써있죠. 3배수, 2배수. 근데 그거는 가장 큰 차이는 아니고요. 자,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의 차이는 학교장 추천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 차이입니다. 곧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느냐 아니면 추천을 받은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지역균형 같은 경우는 각 고등학교에서 2명만 추천을 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 전형은 누구나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학교에서도 뭔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이 뭘까요? 네, 성적이죠. 성적이 우수한 전교 1, 2등 학생들이 지역균형으로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추천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 합격자 등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역균형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모인 집단이다 보니까 일반 전형에 비해서 교과 성적이 높은 편이죠. 하나는 문과, 하나는 이과를 가져왔는데 경영대학의 지역균형이 1.18, 컴공이 1.10, 일반 전형은 1.9, 1.39 이렇게 나왔어요. 보시기에 문과 쪽이 이과 쪽보다 점수가 좀 떨어지죠. 그건 왜 그럴까요? 네, 눈치채셨어요? 네, 맞아요. 이공계열 쪽으로 아이들이 우수한 학생이 더 많이 지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다른 대학들도 이공계열 쪽의 입결이 문과 쪽보다는 좀 높은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여기에 합격했을까요? 자,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는 일반고 학생들이 91%, 그 다음에 자사고 학생들이 9.1%의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자율고라는 것은 이제 전국 자사고와 지역 자사고를 포함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역균형 전형은 아무래도 학과 교과 성적이 좀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다 보니까 일반고 학생들이 훨씬 더 유리하게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님들 중에 종합전형은 무조건 일반고에 불리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일반 전형이지만 이 지역균형 전형에서는 일반고가 좀 더 유리하다, 많이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반면에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죠. 일반고가 31.7%고 그 다음에 과고가 8.2%, 외고 국제고 17.9%, 그리고 영재학교가 22.9%, 자율고 17.3%, 압도적으로 자사특목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고 같은 경우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사특목에 우수한 학생들이 일반고에 지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으로도 지원하지만 내가 전교 1, 2등에 대한 학생 내신이 좋다라고 하면 지역균형으로 지원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일반 전형도 31% 일반고 학생들이 합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려대 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도 역시 종합전형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학업우수형, 그리고 하나는 계열적합형입니다. 서류형과 이제 면접형으로도 불리는데요. 두 가지 전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죠. 보시다시피 학업우수형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을 50% 절반을 반영합니다. 굉장히 높은 비중이죠. 반면에 계열적합형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과 자기개발 역량을 40%씩 반영을 하고 있어요. 교과 성적이 조금 더 학업 성적가 우수한 학생이다라고 한다면 학업 우수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고, 내가 진로 역량이라든가 학교에서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많이 했다. 물론 학업 우수형도 그렇게 해당하겠지만 그런 학생들은 계열적합형이 더 좀 유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전형의 입학 결과도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하나 경영대학과 컴퓨터학과를 보는데요. 학업 우수형 같은 경우는 경영대학 2.38, 계열적합형 2.43, 컴퓨터학과 1.73, 3.36 이렇게 나왔어요. 확실히 학업 우수형 전형의 성취도가 조금 더 높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자기의 학생부에 맞는 전형으로 지원을 해야 합격을 하는 것이지, 내가 학교 성적 좋고 무조건 활동을 많이 했으니까 뭐 두 개 다 너도 합격할 거야,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학마다 또 같은 대학이라 하더라도 전형에 따라서 유불리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합격생 비율 보겠습니다. 고려대는 일반고가 46.8%, 과학고 3.9%, 외고 국제고 23%, 그리고 자율고가 24%, 영재학교 1.48%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학업 우수형 같은 경우는 일반고 학생들이 합격하는 비율이 한 60% 정도 되고요. 계열 접학형 같은 경우는 40% 정도 됩니다. 일반고 학생이. 그래서 두 전형을 합쳐놨을 때 수시 종합 전형에서 47% 정도 일반고 학생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자, 저희가 그 15개 대학에 대한 분석을 자료집에 묶어놨는데 시간 관계상 다 하지는 못하고 오늘은 7개 대학만 살펴볼 거예요. 자, 중앙대학교도 두 가지 전형이 있습니다. 융합전형과 탐구형이 있는데 차이점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융합형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이 50%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진로 역량이 30%, 또 탐구형 같은 경우는 진로 역량이 50%. 중요시 여기는 그 지점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분명히. 그래서 융합형은 학업 역량이 우수한 친구들이, 그리고 탐구형은 진로 역량이 우수한 친구들이 지원했을 때 유리하다. 합격자 등급을 보면 융합형 같은 경우는 경영학부 2.1, 탐구형은 2.9, 그리고 전자전기공학부가 1.8, 3.5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해당할지를 이제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경우도 있고 목표를 어디로 해야 될지를 또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원 전략을 짜야지 더 유리하게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자, 합격생 비율을 보겠습니다. 일반고 63%, 과고 2.6%, 외고 국제고 19.4%, 그리고 영재학교 1.05%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일반고보다 일반고보다 자사고가 더 적은 것 같지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에 일반고등학교의 비율이 약 80%에 해당합니다. 자사고 특목고는 10%예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일반고가 63%고 자사고가 40% 가까이 합격을 한다는 것은 자사고의 합격 비중이 많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10%는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종합전형인데 자사특목고가 좀 더 많이 붙는다. 자, 경희대학교는 이제 종합전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오르네상스 전형인데 학업 역량 40%, 그리고 진로 역량 40%, 공동체 역량 20%를 반영합니다. 자, 학생부 종합 합격자 등급을 보면 교과 등급이 2.07, 2.14 이런 정도의 합격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고교 유형별 합격생 비율을 보면 경희대학교부터는 약간 좀 다른 모양이 보여집니다. 보십시오. 일반고 학생이 70.4%, 과고가 1.99%, 외고 국제고가 15.7%, 특성화고 2.5%.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일반 종합 전형으로도 특성화고 학생들을 모집을 하고 교과 전형으로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특성화고 학생들이 많이 붙는 대학이에요. 그리고 자율고가 6.85%, 영재학교 1.3%. 저 영재학교는 이제 의치한, 의대, 치대, 한의대 진학하는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시립대가 이제 경희대하고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반영 방법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도 면접형과 서류형이 있는데 면접형은 학업 역량이 35%, 잠재 역량 40%, 그리고 공동체 역량 25%고 종합전형 2, 서류형 같은 경우는 잠재 역량이 50%입니다. 그러니까 서류형 같은 경우는 서류가 학교 생활에 대한 자기의 이제 진로와 관련된 그런 활동들, 그런 노력, 의지, 그리고 결과물들이 많은 학생들이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경희대 같은 경우는 진로 역량이 40%였잖아요. 근데 시립대 같은 경우는 50%를 반영하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더 유리한 학생들이 더 많이 합격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립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면접형으로 먼저 보면 학생부 종합전형 1을 보면 세무학과가 한 2.66, 컴퓨터과학부가 2.24 정도의 합격을 보였고요. 2를 보면 수가 아까 진로 역량, 잠재 역량이 50%라 그랬잖아요.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가 각각 등급이 보면 2등급 대, 3등급 대, 4등급 대 학생들이 합격을 합니다. 친절하게도 시립대는 이렇게 어떤 학교의 학생들이 몇 등급대가 합격했는지를 공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알 수가 있고요. 일반고가 66%죠. 경희대보다는 일반고 학생들이 적게 합격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차이가 바로 이제
잠재 역량 부분에서 50%를 반영하는 전형에서 많이 뽑기 때문이고, 실제로 경영학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 1에서는 선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2에서만 70명을 선발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일반고 학생이 좀 적게 뽑힌다. 건국대 보겠습니다. 자, 건국대는 종합전형 KU 자기추천전형이라고 이 전형 하나가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공동치 역량이 30% 반영한다는 점이에요. 학업 역량에서 10%를 빼서 공동치 역량에서 더 많이 선발한다는 것이죠, 보고서. 자, 그리고 경영학과가 2.3이고 컴퓨터공학과 2.27 정도의 합격선이고요. 유형별 합격생 비율을 보면 확실히 일반고가 많죠. 여기는 종합전형으로 일반고 학생들이 80%, 나머지 자소고 학생은 20% 정도 학생들이 합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잘 기억해 주십시오. 공동치 역량 30%, 학업 역량 30%. 자, 홍익대. 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인데 학업 역량 40, 진로 역량 40, 공동치 역량 20%. 경희대학교하고 동일한 비율로 선발합니다. 여기는 서울 캠퍼스 자율전공 2.58, 자연예능 계열은 2.29 정도의 합격생들의 등급이 보여집니다. 자, 홍익대는 일반고가 92%, 나머지가 이제 18% 정도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학의 특성에 따라서, 그리고 종합전형에서 어떤 쪽으로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가 지원할 때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합격 사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첫 번째, 종합전형을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1학년 때는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학년 때 진로 선택 과목이 없지만 1학년 1학기가 마치고 나면 학교 담임선생님이 자녀들한테 2학년 때 뭘 선택할 건지 결정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 얘기는 내가 1학기가 끝나기 전에 내 진로에 대해서 어떤 계열 쪽으로 내가 갈 건지, 또는 학과가 아니더라도 크게 보면 계열로 어느 쪽으로 갈 건지 정도는 이제 정해놓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진로 선택 과목을 2학기 때 선택 과목을 미리 결정할 수가 있고 활동들도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2학년 때는 계열 관련 활동 확장과 심화 탐구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정한 그 진로에 대해서 모든 이제 과목이라든가 아니면 비교과 활동,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탐구 활동 또는 자율 활동, 진로 활동에서 그런 부분들이 잘 드러나도록 담임 선생님한테 잘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선생님과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선생님께 잘 말씀드리고 항상 예의 있게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진학하고 싶은 바,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선생님께 피드백 해드리고 말씀드리고 선생님의 어떤 조언을 구하고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보고서나 뭐 발표나 이런 부분이 좀 약한 학교들도 있어요. 그것만 따라가서는 내가 다른 그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서류들을 따라갈 수가 없겠죠. 하지만 그런 여건 속에서도 내가 진학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탐구 활동들을 선생님께 계속 말씀드리고 조언을 얻고 학생부에 기록되어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했을 때 그 학생부가 빛을 발할 수가 있고 일반고라 하더라도 4등급, 3등급, 5등급 때 학생들도 각각의 그걸 맞는 대학에 진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3학년 때는 학생부 분석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집중 보완해야 됩니다. 아까 살펴봤듯이 대학마다 반영하는 비중이나 또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3학년이 되면 학생부를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2학년 때까지 했는데 내가 부족한 영역 어느 부분인지 3학년 때 충분히 채워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통 이제 컨설팅을 받으러 올 때 중3 때들 많이 오셔요. 중3 때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통해서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또는 진로나 이런 부분 정해지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진로에 대한 코칭까지 저희가 이제 해드리고 있는데 보통 1학년 들어가고 나서 1학기가 끝나고 나서 또 컨설팅을 오시고 아니면 좀 늦게 오시면 1학년 마치고 오시기도 하고 그때 다시 한번 컨설팅을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로에 대해서 그리고 대학에 대해서 전형에 대해서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고 2학년이 마치고 나면 이제 학생부가 어느 정도 1, 2학년 때 맞춰진 그 학생부에 맞춰서 부족한 부분들을 찾아내서 3학년 학생부에서 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좋은 학생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합격자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서울 지역 일반 고등학교 내신 1.48 등급입니다.
강북에 있는 학교입니다. 자, 이 학생은 이런 활동들을 했어요. 자, 해리성 장애 진단, 증상, 치료에 대한 논문, 또 응집 반응에 따른 혈액형 판정 실험, 그리고 유전자 재조합 식품이 인간 생활에 미친 영향, 미생물 특성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활동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학습을 하셨으니까 한번 맞춰보실까요? 무슨 과를 지원했을까요? 무슨 과일까요? 네. 네. 식품, 동물, 생명공학. 생명 쪽으로 이제 지원을 하게 되죠, 이런 친구들은. 그리고 1.48등급인데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에 합격했어요. 여러분, 아까 지역균형 전형이 2명만 추천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1.48인데 어떻게 추천을 받았을까요? 보통 1등급 때 극초반이 되어야 추천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왜 그랬을까요? 일반 고등학교인데 여기에 이제 전교 1, 2등 학생들은 이제 의대를 지원했어요. 그런데 서울대학교가 지역균형 전형으로 해서 지금 이제 작년부터 바뀌었지만은 그 전해에는 지역균형 전형에서 의대에 지원한 학생들은 과탐 과목의 2과목을 반드시 응시해야 했어요. 2과목 응시한다는 게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다른 대학에 의대로 지원하거나 서울대학교의 일반 전형으로 지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친구한테 기회가 돌아와서 이렇게 지역균형 전형으로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인데 내가 전교 1, 2등이 아니니까 지금은 못 받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의외로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면 이렇게 다른 친구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지역균형 전형으로 합격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성균관대학교 학교장 추천 공학계열에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자,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 고려대 생명공학과는 불합격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붙었는데 연대와 고대는 떨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보셨죠? 여기는 교과 전형이지 않습니까? 교과 전형으로는 저등급대 학생들이 합격하기에 부족한 점수인 거죠. 저희가 이 자료집에 저런 이제 교과 전형, 종합 전형, 그리고 정시 전형의 그 등급, 합격 등급선을 다 정리해 놨어요. 나중에 혹시 나가실 때 이제 자료집 보시면 여기 적혀 있지 않은 대학들도 모두 나와 있으니까 참고사항으로 좋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이번에 한번 잘 맞춰보세요. 네. 자, 서울 지역 자사고입니다. 1.8입니다. 강북입니다. 여기도 강북 지역에 있는 자사고 1.8등급. 자, 탐구활동, 우리 몸에 작용하는 중력과 벡터장에 대한 탐구,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 특징과 백신의 원리와 부작용에 대한 연구, 인공신경망 학습, 유전자 편집 기술, 질병 유발 유전자, 탄소 나노 튜브 이용한 핵산 합성 방해 물질 전달 탐구. 자, 어떤 과로 지원했을까요? 네, 감이 오셨죠? 자, 화공 또는 화학생물공학부에 지원했습니다. 서울대는 1단계 서류를 통과했어요. 네, 일반 전형에서 통과를 했고요. 1.8이니까 이제 일반 전형으로 지원을 한 것이죠. 그리고 고려대 학업부 수영, 이제 화공생명공학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합격을 하죠. 고려대 학업부 수영은 아까 계열적 학과와 다르게 그 학업 성취도를 50% 받던 거 기억납니까? 네, 학업 성취도가 1.8등급 정도 종합 전형이면은 지원해서 합격할 수 있다. 그리고 학업부 수영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좀 높은 편입니다. 자, 이번엔 서울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한번 보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2.26이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대학은 어느 정도 대학을 갈 것 같습니까? 종합 전형으로? 네, 생각해 보셨어요? 자, 알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개발, 또 뭐 미분과 컴퓨터의 연관성을 찾아 경사하관법 연구, GPS 인공위성, 또 인스타그램 클론 코딩이라는 인스타그램 기능을 구현한 사이트 개발, 이런 활동들을 했어요. 자, 무슨 과일 것 같습니다. 과를 먼저 맞춰볼까요? 무슨 과입니까? 네, 소프트웨어과입니다. 그리고 전공도 소프트웨어를 했고요. 대학을 보실까요? 성균관대학교 특성화고 전형에 합격했습니다. 소프트웨어학과에 합격했고요. 숭실대 소프트웨어 인재
소프트웨어 학부에 합격했어요. 저 숭실대 같은 경우는 일반고 학생들과 같이 경쟁하는 일반 학교 자사고 또 일반고 학생들 같이 경쟁하는 전형입니다. 거기서 합격했고, 성균관대는 특성화고들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전형이에요. 저게 그 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었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제 경기 지역에는 일반고입니다. 2.41 등급. 여러분들 조금 잘 포인트가 좀 맞춰가죠, 이제. 좀 간이 좀 잘 맞춰가는 것 같아요. 예, 고개 끄덕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자, 탐구활동. 사회 진화론의 유래와 동아시아의 역사. 이거 인문계열이에요. 또 세계 여러 지역의 지리적 현상에 대한 탐구, 또 녹색 도시와 지능형 도시에 대한 연구, 역사 속 환경 인식, 또 자연이 공존하는 세계적인 생태 도시, 또 지리의 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례. 뭔가 그 반복되는 그 공통되는 그 키워드가 있죠. 뭔가요? 네, 지리죠. 네, 이 친구는 지리학과를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합격했을까요? 2.4등급이면 네, 시립대 종합전형 1 국사학 도시역사 경관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시립대에 가기에는 좀 부족한 성적일 것 같지만 실제로 학생부 관리를 저기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도시역사 경관학과에 딱 맞는 학생부잖아요. 그러니까 내 진로와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일찍부터 활동을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성적이 좀 내가 그 대학에 비해서 좀 낮은 성적을 받았다 하더라도 종합전형으로 합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건국대 종합전형의 지리학과에 합격했습니다. 네. 그런데 자, 여기 불합격했어요. 네오르네상스 경희대, 홍익대 학교생활 우수자 종합전형의 지리학과와 자율경영을 지원했는데 불합격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까 혹시 기억나세요? 경희대학교와 건국대학교, 또 홍익대학교와 경희대학교는 같은 그 비율을 가지고 있었죠.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 40, 40, 20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 우리가 합격한 대학은 시립대하고 건국대였잖아요. 거기는 학업 역량이 35%하고 30%만 반영을 했거든요. 아마도 그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성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학생부로 어느 대학을 지원해 합격 가능성이 높은지 적은지를 판단하고 지원을 해야 수식카드 6장이 아깝지 않게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지역 일반고 3.22 등급입니다. 자, 3.22 등급. 이제 좀 와닿으시죠? 여기서부터는 좀 가깝죠? 네, 가깝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좀 가까워요. 이제 4등급으로 가고 있으니까. 3.22 등급인데 서울지역 일반고, 강북에 있는 서울지역 일반고 학생이에요. 자, 이 친구는 참고로 1학년 1학기 첫 중간고사에서 4등급을 맞았어요. 절망, 약간 좌절.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제 노려봐야겠다. 내가 원하는 것은 뭔가 해서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어요. 디스토피아 세계를 그린 영화 속 인체 플랫폼의 원리와 기계적 인간관. 또 밑으로 내려와 보시죠. 넷째 칸부터 볼까요? 프랑스와 프랑스어권, 아프리카 언어적 차이, 프랑스 재생정책, 프랑스 라이 시태를 중심으로 본 종교 공존과 프랑스의 환경 문제 해결과 일자리 창출, 프랑스어가 영어에 영향을 끼치게 된 역사적 배경. 학문대로 좀 집중돼 있죠. 1학기 때부터 한 거예요. 1학년 1학기 때 딱 끝나고 나서 계속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갈수록 점점 더 심화된 내용으로 학생부를 만들어 나갔죠. 이 친구가. 어디에 합격했을까요? 네. 자, 프랑스 학과에 합격했습니다. 경희대학교, 인하대학교 합격했죠. 그래서 내가 그 교과 성적이 좀 낮다 하더라도, 물론 이 친구는 1학년 1학기 이후로 조금씩 성적을 향상시켜 나갔어요. 그래서 아까 같이 3등급 때 초반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고 학생부를 같이 관리해 준다면 내가 실제로 4등급 맞고 나서 받았던 그 충격에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딜까 고민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네. 자, 이제 Q&A를 많이 주셨는데 오시기 전에 아마 이제 앞에 일부 시간에 어느 정도 설명이 많이 된 것 같고요.
또 혹시나 너무나 세부적인 부분을 물어보신 부분들은 이제 직접 오셔서 컨설팅 받아내실 부분들도 있고 해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Q&A에서 저희가 설명드릴 부분만 좀 추려냈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대 정원의 변동으로 스카이 공대 합격선의 변화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이분은 좀 많이 아시는 분 같아요. 이렇게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신 거 보니까 실제로 그 의대가 대규모로 이제 증원이 되면서 이공계열 학생들이 점점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시 전형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한 100분위 한 2.8 정도 떨어졌다. 그러니까 3점짜리 한 문제 정도 차이가 났다. 아주 큰 폭의 점수의 차이가 나진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공계가 뭐 펑크가 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자, 수시와 정시 선택의 기준이 뭘까? 저희 이제 컨설팅을 받으러 오시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잘 해드리는데 학생들이 이제 1학년 때 성적이 망치고 나서 난 정시로야 하고 정시로 이제 막 달려간다고 하죠.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내가 3학년 끝날 때까지도 수시와 정시를 같이 보셔야 돼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같이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교과 성적이 안 좋다 하더라도 정시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시험을 딱 봐서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내가 6월 모평보다 수능에 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만 믿고 아예 수시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수시는 수시대로 준비를 하고 정시가 내가 좀 유리하다면 정시 쪽으로 좀 더 치중하면서 준비는 할 수 있겠지만 수시를 아예 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컨설팅을 오시면 저희가 이제 모의평가 결과를 가지고 처음에 그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을 잡아줍니다. 요 점수는 요 정도 대학에 갈 수 있어, 네 점수로. 그런데 수시를 이거보다 낮게 쓰면 안 되겠죠, 그럼, 그죠? 수시는 아시다시피 합격을 하면 정시에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시는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높은 대학을 쓰는 겁니다. 그렇지만 수시 6장 카드를 내가 정시로 한다고 다 버려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정시를 망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추천을 하냐면 내가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낮은 대학을 쓰진 않겠죠. 그 대학보다 약간 상향에 쓰거나 적정선을 쓰거나 하지만 낮은 대학도 같이 씁니다. 쓰라고 권합니다. 낮은 대학을 쓰는데 합격을 하더라도 안 가도 되는 그런 전형들이 있잖아요. 논술 전형이나 면접 전형을 끼고 있는 경우는 수능 이후에 논술, 수능 이후에 면접을 봐야 되는 전형 같은 경우는 내가 수능을 잘 봤어요. 그러면 면접을 안 가거나 논술을 안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불합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보험으로 삼아서 지원해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정시를 망쳤다면, 수능을 망쳤다면 그 대학에 갈 수 있는 선택권이 나한테 있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면접 준비해도 됩니다. 물론 논술은 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면접을 준비해서 합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에 올인, 정시에 올인 그건 아니고요. 정시는 내가 수시로 간다 하더라도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들의 전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해줘야 된다. 그것도 역시 끝까지 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수시와 정시 선택의 기준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 모의평가 점수 기준, 모의고사 성적 기준으로 대학을 일단 선을 정하고 거기에서 진로와 관련돼서 내가 학생부 활동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확인하고 갈 수 있는 대학이나 전형을 다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쓸 수 있는 대학도 같이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내신 낮은 사람이 학종으로 인서울대학 갈 수 있는 방법과 학종 관리. 너무 궁금하죠? 네, 저도 궁금해요. 내신 낮은 사람이 학종으로 인서울대학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죠. 아까 우리가 사례를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마 내신이 낮다고 말씀해 주신 걸로 봐서는 3등급도 좀 아닌 것 같아요. 한 4등급, 5등급이지 않을까? 네, 4등급, 5등급 학생들은 학종으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1학년 때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중학교 때 아까 우리가 비율을 보여드렸잖아요. 내가 고등학교 가서 일반적으로 상대평가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선에 나올 거다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빨리 진로를 결정하고 계열을 결정하고 1학년 때부터 학종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성적이 나오지 않고 나서 2학년 때쯤에 학종을 준비한다고 너무 늦죠. 이런 친구들은 1학년 때부터 집중적으로 학생부 관리를 해야 되는 친구들인 거예요. 4등급, 5등급이라 하더라도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고 성적이 좀 안 좋았다 하더라도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진로와 관련된 활동들을 꾸준히 하고 학년이 올라서록 심화된 활동들을 했다 그러면 그 부분으로 합격할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그럼 2학년 때 같은 늦죠. 이건 1학년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이 낮더라도 인서울대학에 갈 수 있는데 하나, 이건 참고하셔야 돼요. 대학과 학과를 둘 다 원하는 것으로 가려고 하는 건 욕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서울에 있는 대학인데 컴퓨터공학과를 가겠다. 성적이 안 좋은데. 이건 불가능해요. 네,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양보하셔야 돼. 대학을 양보하거나 지방이나 수도권으로 가거나 아니면 대학은 인서울 하더라도 학과는 좀 합격 가능한 선에 주로 이제 어문계열 쪽으로 많이 지원하는데 점수대가 좀 낮기 때문에 요즘은 대학도 합격하고 나서 복수전공, 다전공, 이중전공 다 하기 때문에 문과로 들어가더라도 이과로 졸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가 인서울이 목표라면 학과는 양보를 해라.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나의 진로 적성을 만들어 나가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여기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나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숙문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특별히 허락을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주셨고, 숙문고등학교가 올해 서울대 의대에 합격을 했어요. 네, 합격을 했고 서울대학교에 4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아마 가장 좋은 입시 실적으로 보여지고, 올해 첫 해가 일반고로 전환된 첫 해예요. 예, 일반고로 전환된 첫 해에 합격자가 그렇게 나왔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그 4년제 진학률이 6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60%에서 수도권에 합격하는 아이들이 꽤 된다. 그러니까 인서울에 있는 대학교가 한 50% 정도는 인서울대학교에 합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숙문고등학교가 굉장히 좋은 학교로 지금 부상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또 저희 촬영팀, 또 음향팀이 반스튜디오 사장님을 모셔서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야한, 네, 또 잘 들으셨죠? 네, 아카펠라 팀 모셔가지고 또 해주셨는데, 우리 또 그 원장님하고 또 우리 소장님이 또 계십니다. 제가 그 베이스캠프에서 입시 소장으로 계신 분을 특별히 섭외를 해가지고 스카우트를 해왔었거든요. 우리 소장님, 예, 이제 같이 컨설팅 하신 소장님이신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컨설팅만 적으면 15년. 우리 대표님 같은 경우는 20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이런 전문가들한테, 특히 지역 전문가들한테 컨설팅을 받는데 좋으실 겁니다. 두 분께서 룩소 컨설팅 홍보를 한 번도 안 하셔서 제가 이렇게 홍보를 간단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 컨설팅이 마포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40%예요. 60%는 마포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오십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도 심지어 오시고요. 강원도, 전라도, 뭐 경상도 안 오는 곳이 없을 정도로 전국부에서 다 오시는데, 저희 블로그랑 유튜브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튜브에 다시 올라갈 건데요. 한번 유튜브에 룩소 진로자 컨설팅이라고 치시면, 그래서 한번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오신 분들한테 이 책을 다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이 책이 한정적으로만 좀 갖고 왔고요. 이 책의 내용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주요 15개 대학교 전형과 각 전형별 합격자 점수가 어떻게 학과별로 자세하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탐구 주제가 뭐여 있는지, 그 다음에 독서는 뭐 했는지 학과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모든 자료를 다 넣으려고 봤더니 너무 방대해가지고 중요한 것만 엑셀 추려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22,000원이라는 가격을 저희가 이제 정해놨는데 55% 할인된 10,000원으로 해서 오늘 오신 분들은 그냥 원가로 이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죄송한 마음으로 추첨을 통해서 상품권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당첨되신 분들은 2월 20일까지 제가 카톡으로 해서 상품권을 10만원 컨설팅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섞으면 되죠? 예, 섞어서 시작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작이 되네요. 그래서 번호 보세요. 예, 365, 네. 2513 앞당겼어요. 1등인데요. 2513이 과연, 아이고. 네. 안타깝네요. 감사해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3632. 3632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요. 3632. 네, 3632. 3632. 예, 뒷번 3632. 다시 한 번 더. 한 번만 하면 좀 아쉬우니까. 자, 썼고 시작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거 하고 4154. 네, 축하드립니다. 4154. 6118. 네, 6118. 축하드립니다. 자, 세 분한테 저희가 상품권, 네, 컨설팅 상품권 10만원짜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